안녕하십니까, 뉴스핌 전문기자 한태봉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2편 인공지능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빅테크들의 미래 전쟁은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빅테크 4개 기업의 시총과 영업이익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손의 시총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영업이익이죠. 2022년에 애플은 143조 원, 마이크로소프트는 100조 원, 알파벳은 90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합니다. 아마존이 좀 부진해서 15조 원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이 빅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빅테크 1차 전쟁의 승리자는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라고 할 수 있죠. 2차 전쟁은 인공지능에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빅테크들 간의 2차 전쟁,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알파고 이후에 인공지능 시장은 좀 조용했죠. 2016년에 알파고가 2세대를 이긴 후에 좀 떠들썩했는데, 이후에 인공지능 관심이 빠르게 좀 수그러들었습니다. 이유는 세상을 뒤집을 만한 또 다른 변화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뒤에 암호화폐, NFT, 메타버스, VR 등으로 관심이 이동이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2023년에 혜성같이 등장한 게 바로 챗GPT의 충격이었죠.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지면서 인터넷, 아이폰에 이은 세 번째 혁명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1개월 만에 1억 명이 사용하는 미친 확산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드디어 인공지능 시대가 오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습에 경쟁사들은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도태된다,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챗GPT 열풍에 구글은 코드 레드를 발령을 했죠. 근데 이 챗GPT가 사실 원천 기술은 구글의 트랜스포머 논문에서 기초를 한 거거든요. 구글 입장에서는 완전히 역습을 당한 꼴이죠. 그래서 아마존, 애플, 메타도 초긴장 상황입니다.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발달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인공지능의 정의, 인공지능이란 지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합니다. 인간의 지능을 기계 등에 인공적으로 구현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스튜어트 러셀은 4가지로 인공지능을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인간처럼 행동하는 인공지능. 두 번째, 인간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 세 번째,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인공지능. 네 번째,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인공지능. 또 다른 인공지능의 분류는요, 발전 단계에 따른 3단계 분류가 있습니다. 약인공지능은 유용한 도구로 설계된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고요. 강인공지능은 인간을 완벽하게 모방한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초인공지능은 자아를 가진 미래의 인공지능인데,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인간을 뛰어넘을지 모르는 초지능을 가진 초인공지능. 그래서 인공지능이 더 발달되면 앞으로는 기계가 인간의 두뇌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연구를 보면 3가지의 기술과 용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두 번째가 인공신경망, 세 번째가 딥러닝입니다. 기계학습이란 많은 데이터를 넣어주면 프로그램이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말하죠. 인공신경망이란 인간의 두뇌를 구성하는 생물학적 신경 네트워크를 모사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학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딥러닝이란 기계학습 기술의 종류 중 하나인 인공신경망을 수많은 계층 형태로 연결한 기법으로요, 인공지능 기술의 가장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6년에 제프리 힌턴이 딥러닝 논문을 발표하면서 비지도학습의 실마리를 풀어서 인공지능 연구가 가속화됐는데요. 인공지능의 핵심은 사람보다 빠른 결과를 출력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빠른 결과를 내려면 당연히 먼저 데이터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가 있는데요. 지도학습은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는 걸 말합니다. 반면에 비지도학습은 정답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비슷한 특징끼리 군집화해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비지도학습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인공지능이 입력 세트에서 패턴과 상관관계 찾아내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가장 직관적으로 쉽게 표현할 때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추론하도록 내버려두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은 이제 상용화가 눈앞에 있습니다. 인간의 오랜 노력 끝에 결실을 본 거고요. 챗GPT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인공지능은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근데 요 챗GPT가 나오기 전에 인공지능 스피커와 인공지능 비서가 인공지능 전쟁 전초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취득 경로를 살펴보면 구글은 구글 검색과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서 구글에 엄청난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구글에서 검색을 하죠. 그리고 아마존은 아마존의 물건을 구입한 사람들의 데이터가 아마존에 계속 쌓이고 있었고요. 애플은 iOS 앱을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들이 애플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쌓이고 있었던 거죠.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걸 크게 보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막대한 자금, 두 번째는 데이터. 빅테크들은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아마존 에코 47%, 구글 홈 42%, 애플 홈팟 11%입니다. 재밌는 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인공지능 스피커 경쟁에서 아예 순위에 없습니다. 경쟁사들은 지금 챗 GPT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치고 나오니까 굉장히 경악하는 거죠. 원래 순위에도 없었는데. 또 인공지능 비서 시장, 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스피커랑 인공지능 비서는 세트죠. 그래서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 애플의 시리가 인공지능 비서 역할을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인공지능 비서로 코타나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존재감이 높지 않았죠. 왜냐하면 인공지능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갑작스러운 이 MS의 질주에 아마존, 구글, 애플은 굉장히 지금 황당한 상황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오픈 AI의 챗 GPT를 손에 넣은 MS의 지금 질주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무려 16조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했습니다. 2019년에 1조 2천억, 2020년에 2조 4천억, 2023년 가장 최근이죠. 한 번에 100억 달러, 12조 원을 투자를 해서 누적 투자 금액은 16조 원입니다. 그런데 비영리 법인으로 출발했던 오픈 AI는 왜 사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받을까요? 챗 GPT 개발 및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자금 부족 때문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인공지능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둘이 이해관계가 일치한 거죠. 그래서 경영권을 넘긴 건 아니지만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력한 기술 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초거대 언어 모델을 자사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 매개로 다른 사업자의 API,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언어 모델 사용권을 확보를 했죠. 어쨌든 웬만한 서비스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걸 권리를 확보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출발이 굉장히 빠른 건 팩트입니다. 이건 현실이죠.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 간의 인공지능 경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 어디가 승리할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빅테크 간의 2차 전쟁 시작.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변함없는 명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이크로 3편, 마이크로소프트 빙으로 구글 검색 붕괴시킬까라는 주제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